오늘까지도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진이라고 하면 이 한동훈 수사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수사 결과가 중요하겠죠. 지금 여러 군데에서 취재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한동훈 씨 당원 게시판은 수십 건의 고발건이 있고요. 복수의 변호사들께서 고발인들과 함께 지금 조사 등을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 분위기를 조금 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현재 전원의 형태로 들은 내용들에 따르면 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수사가 한창 진척이 됐다. 홍보국 내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영장이 발부될 정도로 혐의점이 상당히 구체화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조만간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거 수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전해 듣거나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현재 향간에 떠도는 이야기 정도다라고 제가 일단은 가름을 하고요. 이따 다루겠지만 윤상현 의원 비롯해서 지금 일부 또 국민의힘 중진급 의원들이 오늘 또 기소가 됐죠. 특검에 기소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또 빠르게 정보를 확보해서 전해드려야 또 여러분들께서 정치 현안 또 따라가시기 쉽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여러 현안들에 대한 정보 최대한 다듬어서 전해드리고 있고요. 네, 오늘 저희 중진급 의원들에 대한 기소도 있었습니다만 한동훈 씨에 대해서도 그에 준하는 강도의 수사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은 분위기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이 있죠. 한동훈 씨의 주변 사람들이 어떤 양태로 행동을 하는가. 여러분들 최근에 김진 앵커 기억하실 겁니다. 채널 A의 김진 앵커. 항상 친한파 패널들이 줄을 이뤘고 그 김진 앵커 정규방송 이후에 하는 유튜브 라이브에서도 통상 친한파 패널들과 민주당 패널들 시시덕거리면서 장동혁 대표 물어뜯는 그런 방송들 주로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갑자기 김효은 대변인과 주진우 의원이 등장을 합니다. 평소와는 조금 다른 라인업이죠.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그 더 라방이라고 하는 그 유튜브 후일담 프로그램에도 평생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김효은 대변인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김효은 대변인. 채널A에서 평소에 이 친장 라인이라고 분류되던 패널들을 배척을 하는 분위기가 조금은 완화됐다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하나의 단서 정도로만 남겨두고요. 제가 정말 흥미롭게 봤던 것은 주진우 의원과의 대담이었습니다. 채널A가 한동훈에게 불리한 주제를 보통 다루지 않죠. 항상 한동훈을 띄워주는 이야기만 주로 하는데 오늘은 주진우 의원 어찌 보면은 당사자일 수 있죠. 저희가 어제 윤희석 대변인 발언도 좀 다루지 않았습니까? 주진우 의원이 그때 한동훈 옹호하면서 디도스 공격이라고 이런 얘기 본인이 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런 추궁을 해도 우리가 해야지. 그때 한동훈이 시켜서 주진우 의원이 법률자문위원장으로서 그런 얘기한 건 엄밀히 따지면 한동훈 때문에 피해를 본 건데 그걸 지금 오만 윤 대통령과 그 주변 라인들 뒤통수 때리고 지금 배신자 행사하고 있는 본인들이 할 소리냐? 제가 이렇게 일가를 했었죠. 그랬는데 오늘 주진우 의원이 참 공교롭게도 이런 이야기를 또 했어요. 채널A 방송 출연해서 당원 게시판 이슈를 다루면서 이제 친한파들이 주진우 의원을 이용할 수가 없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한동훈 대표 당시 법률자문위원장으로서 디도스 공격 등이 있었고 한동훈에 대해서 동명이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내가 확인한 바가 아니다. 그러면서 사무국에서 전달받은 내용을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기대하는 정도로 명확하게 한동훈의 소행이야 라고까지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 논조가 많이 바뀌었죠. 이전까지는 친한파들이 주진우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서 한동훈을 옹호를 해도 침묵을 하다가 이번에는 명확하게 나 확인한 바 없다.
사무국이 가져다 준 거 읽었을 뿐이다. 쉬운 말로 한동훈 씨가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혹은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이 디도스 공격을 받아서 셧다운됐다라고 하거나 한동훈이 동명이인으로 확인됐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전혀 진실이 아니거나 사실이 확인된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걸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한동훈 씨에 대해서 하나둘씩 손절러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과거 한동훈 씨를 불필요하게 두둔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커밍아웃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서범수 의원이 그 당시에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서범수 총장이 명태균 사태 때 당사문 활짝 열어줬다, 이 얘기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는데, 서범수 총장도 대략적인 진실을 알고 있죠. 서범수 총장에게 취재한 기자들의 전언을 들어보자면 아니라고는 안 한다. 서범수 총장한테 근데 그거 한동훈이 쓴 거 맞잖아요. 한동훈이 쓴 거 맞죠?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뭘 그런 걸 또 꼬치꼬치 캐묻냐라고 반응을 하면서도 절대 아니라고는 안 한다. 결과적으로 친한파 지근거리 인물들도 이 사안이 법적 이슈로까지 흘러가게 되면 조선일보가 어제 통곡하듯이 IP까지 내준 국민의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 구도로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한동훈 씨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슈다라고 하는 거 모두가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김준 앵커, 저 한가발 라인 아닙니다. 한가발 라인 아닙니다 라고 스레드에서 공개적으로 알린 걸로 부족해서 알린 것에 한 발 더 나가서 채널A 방송에서 드디어 친정파 대변인들이 대대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고, 주진우 의원을 굳이 직접 소환을 해서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진실된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점,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봤습니다. 저는 특정 인물에 대해서 제가 특별하게 평가를 좋게 하거나 나쁘게 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있는 그대로의 현장만, 현실만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친한파들이 왜 어제 그렇게 발작 버튼 눌려서 갑자기 주진우를 걸고 넘어지기 시작했는가, 그와 같은 것들이 오늘 이렇게 이실직고하는 모습에서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어제 저희가 썸네일 등에서 여러분들께 비춰드렸던 것처럼 혼자 죽을 수 없다, 자폭 버튼 누르면서 물귀신 작전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자, 이와 같은 내용들 때문에 이 재래식 미디어들의 논조가 정말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도 머니투데이에서 아주 기가 막힌 헤드라인을 걸어서 제가 아침 일찍 공유를 했는데요. 당협위원장 교체, 징계, 경찰 수사, 삼중고에 빠진 친한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정말 좀 끝이 다가오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당협위원장 교체도 제가 여러분들께, 기본적으로는 우리 국민의힘은 당협위원장들 임기가 자동 연장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지도부 무서운 것도 모르고 당원들 무서운 것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조강특위에서는 그 원칙 자체를 아예 뒤집어서 기본적으로 임기가 도래하면은 면직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여준 경우에 국한해서 재신임을 하는 형태로 평가 방식을 바꾸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여러분 핵심적인 평가 지표가 뭐겠습니까? 지난 지방선거에 대한 기여도겠죠. 지난 지방선거 때 얼마나 우리 당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했는가. 이 말을 뒤집으면 우리 당 후보가 버젓이 존재하는데 무소속을 도왔던 친한파 인물들은 자연스럽게 필터링이 되겠죠. 징계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본인들이 할 말 있습니까? 지방선거 평가도가 엄연히 평가지표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 당 후보가 아니라 무소속 후보를 뒀고, 심지어 배현진 의원은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서울시 선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 막장으로 이끌고 공천 불복한다면서 지금 청년 정치인들 징계하고 있잖아요. 참 볼성사나운 행동들은 다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감히 조강특위에서 지방선거 기여도를 평가한다라고 했을 때 할 말이 있겠습니까? 서울시장 선거 패대기 치고 올림픽공원 이슈까지 전부 다 지금까지도 패대기 치면서 북값까지 내려가서 치킨 뜯으면서 사진 찍고 놀았는데, 이런 것들 변명이 여지가 없겠죠. 조강특위를 통해서 징계까지 갈 것도 없이 현역들도 당협위원장 자리 싹 정리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징계는 저희가 더 이야기할 필요도 없겠죠.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는데
다음 주 금요일에는 아마 윤리위 회의가 열리게 될 것이고 징계 개시 절차를 넘어서 이제 징계 의결, 말 그대로 징계 의결이 될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금요일이면 현재 1차 징계 대상에 오른 멱살과 돌려차기 권영진 의원과 서범수 의원 그리고 진종호 의원은 두 개나 겹쳐 있죠. 무소속 후보를 지원했다. 특정 유튜브에 보좌진들을 사적으로 파견을 했다라고 하는 이 점과 돌려차기 망언에 저는 손보다 발보다 손을 잘 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맞장구 치면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라고 하는 두 가지 명목으로 올라가 있고 조경태 의원도 지금 윤리위 징계 대상으로 올라가 있죠. 우리 당의 박덕흠 후보가 국회 부의장으로 선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하면서 민주당과 협잡을 해서 우리 당에 선출된 국회 부의장 후보를 내란 동조를 했다느니 뭐하느니 하면서 협잡질을 했다라고 하는 거 용서받을 수 없는 당원 당규상의 위반 원칙 위배이기 때문에 다음 주 금요일이면 여러분들께 아마 징계 관련된 의결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경찰 수사까지 이제는 포함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치 빠른 사람들부터 하나둘 손절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 뭐 거의 한동훈의 이 리스크 요인이 이재명의 지지율처럼 쭉쭉 떨어져서 이제는 우리 증시만 그런 게 아니라 이재명의 지지율도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 걸어야 될 것 같은데 한동훈 씨의 리스크도 바닥을 모르고 계속 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경찰 수사로까지 드러나고 있고요. 조만간 한동훈 씨 당원 게시판 수사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을 기대를 하고 구치소와 이거는 증거인멸 교사 등까지 다 엮여 있기 때문에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더군다나 한동훈 씨가 지금 수사에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모두가 목도를 하고 있죠.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까지 받고 있다라고 하면 이는 구속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체포 내지 구속 사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동훈 씨는 구속 기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고 구치소 들어가면은 아이템들, 소지품들은 가지고 갈 수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템이라고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뭐 민머리부터 시작해서 뭐 여성형 보정속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홍준표 시장의 말을 제가 좀 빌려볼게요. 그런 좀 나쁘끄러운 의혹들을 또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진실을 하루 만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한지아 의원이 이렇게 원칙과 당원 당규를 잘 지키는 분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이 한지아 의원의 대단한 어록이 있죠. 통보식 당론이다. 나는 당론이 정해졌지만 나는 동의한 적이 없고 통보받았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황당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통보식 비례대표 한지아 의원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식이면 저도 한지아 씨라고 불러드릴까요? 통보식 국회의원 한지아 씨? 이렇게 제가 심지어는 말씀도 드렸었죠. 통보식이다. 당원 당규를 무력화시키고 당규를 무시할 수 있는 당론을 무시할 수 있는 이런 무적의 논리를 개발을 하셨는데 정작 본인들이 남 지적할 때는 참 당원 당규를 잘 가지고 와요. 이진숙 의원이 어제 5.18 관련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토론회라고 하는 것의 형식과 시기가 적절했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생각이 다르기는 해요. 전선이 너무 분산되는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18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치게 성역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촌각을 곤두세우고 민주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성역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출발을 해야 됩니다. 5.18이 아니라 그 무엇이라도 절대 성역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다 토론의 대상이고요. 이진숙 의원이 이야기를 했던 것도 5.18의 역사를 뒤집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료와 의견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토론회를 열었다라고 반복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그런데 김민석을 중심으로 해서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안을 오늘 내놨죠. 제명시켜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5.18 관련된 이야기를 국회에서 꺼내는 것만으로도 제명 사유가 된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입틀막 그 자체 성역화의 모습을 또 한 번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참 잘나셨어요. 당론 하나도 안 지키면서 자기 멋대로 표결하는 분이 우리 5.18의 당 가치, 우리 당의 가치가 5.18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 행위다
라고 지적을 하고 나섰네요. 한지아 의원은 적어도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지 않을까요? 우리가 집단지성이 모이면 헌법도 바꾸고 당헌당규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면 대중의 지지를 받는 목소리를 내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를 안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당헌당규 당론 헌신짝처럼 젖은 휴지 마냥 지키지도 않는 사람이 갑자기 이걸 무기처럼 들고 와서 성역을 깨보겠다라고 하는 동료 국회의원에게 이런 식의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거, MBC가 아주 좋아서 가져가서 인용을 했더라고요. 이러니까 우리가 좌파들이 만든 역사 헤게모니를 깨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내부에서부터 입도 뻥긋 못하게 하니까 얘기도 못 꺼내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짬통합 세력이 좌파들보다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지아 의원도 뭐 요새 이소희 의원의 의료 관련 계약들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의료 할당은 아니신 것 같고, 한화갑시 조카라고 하니까 뭐 좌파 할당인가 저는 구분이 안 됩니다만, 이런 식으로 민주당 대변인 역할을 하겠다고 민주당 할당으로 비례대표 오신 건가요?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민주당이 우리 당 공격하는 건요, 그냥 평행선에서 싸우는 거지만 내부에서 우리들의 헤게모니, 우리의 레거시를 부정하고 우리들의 과거와 치부를 덩달아 김경률 씨가 마리 앙투아네트 타령했던 것처럼 우리 내부의 치부를 자기들이 먼저 들추면서 좌파들에게 먹잇감을 제공하는 거, 이러니까 우리가 역사 논쟁에서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주당은요, 정말 부적절한 뇌물 등 혐의로 수사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뭐 대단한 서사라도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서사를 본인들도 장사한다고 얘기할 정도로, 곽상원 의원이 장사를 하고 있는 정도 지경인데 그런 역사를 우리가 바로잡거나 민주당 내부에서 공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역화가 되면서 이 공론장을 흐트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당은요, 정작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도 못하게 우리들부터 입틀막을 해요. 저는 당초에 이런 분이 어떻게 우리 당의 비례대표로 들어왔는지, 이러니까 한동훈 씨가 국민공천 얘기하는 게 어처구니가 없다는 거예요. 국민공천을 했다면 언감생심 이런 분이 들어왔겠습니까? 오히려 차라리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했으면 들어왔겠냐고요. 민주당 할당제를 운영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민주당과 정서와 생각을 같이 하는 이런 분들이 국민의힘에 암약을 하고 있다, 잠복하고 있다. 전정식 원내대표가 잠복이란 표현 쓰고 한지아 의원이 바이러스라고 받아쳤던데, 이런 것들이 바로 잠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진숙 의원의 이 토론회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형식과 시기를 문제 삼는 한이 있더라도 어쨌거나 그 내용상으로, 아니 이런 토론회를 하는 게 제명당할 사안이고 내부에서 이렇게까지 지적할 사안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에서 왜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우리 당의 심연을 들여다보고 이 짬통합 세력들이 문제의 근원이라고 하는 지적을 매일같이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들부터 우리 입을 틀어막으니까. 네, 이게 중요한 소식이라서요, 한번 전해드려 봤고요.